요거는 야만하실 거고 요거는 지금 다 그렇게 바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지난번에 그 자옥이나 이런 거 심어놨다가 안 바꾸고 있으니까 돈 많이 받더라. 이런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한 70%가 사인인데 지금 소비 트렌드는 소비가 어떻게 바뀌나 하면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기호는 검정포도로 반 이상이 가버렸습니다. 사인을 반창 줄고. 그러니까 청포도에서 검정포도로 이동을 하면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정포도는 값이 괜찮고 지금 청포도는 뭐 엉망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사를 딱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인하고 같이 나오는 품종은 값을 못 받습니다. 사인하고 같이 나오는 품종. 왜냐? 사인값이 싸기 때문에 다른 품종을 해봐야 싼 값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은 극조생, 그러니까 7월 말 이전에 낼 수 있는 품종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6월 말까지 포도를 출하를 다 해야지 앞으로는 돈이 됩니다. 사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우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값이 제대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은 산지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포전 매매, 그냥 밭대기로 팔 분들은 무조건 알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사람들한테 팔 거는 알이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은 일찍 나오는 포도를 해서 농사를 짓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품종이 어떤 품종이냐 하면은 선사인 레드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야마나시 과수 시험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야마나시 지방에만 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와도 이거 출하 못 합니다. 누가 가져온다 할지라도. 제가 어제 아랫기도 일본을 가서 어떤 품종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들어왔는데, 저렇게 현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만든 품종은 가지고 들어와도 우리가 출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면은 한국에도 등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와도 출하를 못해요.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 인기 있는 게 마스카르 노아루입니다. 마스카르 노아루는 사인머스켓보다 더 늦게 나옵니다. 더 늦게 나오는데 새카만 거예요. 색깔은 제대로 옵니다. 제대로 오는데 얘는 속이 빨갛습니다. 속이 빨개서 안토시아닌이 많기 때문에 건강포도로 우리나라에서 팔면은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또 저장이 사인보다 더 오래됩니다. 그래서 구정포도로 하면, 구정에는 색감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포도로 해서 하면은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얘가 상당히 당도도 21브릭스 정도 이렇게 맛있는 포도입니다. 그리고 구로소그로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숨기는 포도가 구로소그로네입니다. 얘는 거봉 계열인데 알이 보통 한 25g에서 30g, 알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거봉 대신에 이 품종을 좀 많이 심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이것도 현 외에는 안 합니다. 근데 가격은 지금 얘가 일본에서 가장 비쌉니다. 산사인넷이 맛하고 재배나 이런 거는 선사인넷이 가장 좋고, 이름하고 외관하고 이런 거는 신홍이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까만 포도는 1등이 거봉이고 2등이 마스카르 노아루입니다. 자, 녹색 포도는 1위가 사인마스켓이고 3위가 마스카서틴. 마스카서틴은 우리나라에서 뉴서틴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얘도 출하기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노란 포도입니다. 청포도가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란 포도를 별로 좋게 안 여기기 때문에 별로 좋은 포도라고는 할 수가 없고, 만약 이 포도를 하시려면은 더크리로 가지고 지베리린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껍질이 두꺼워져서. 이 원래 껍질이 얇고 사인보다 맛이 있는 포도인데 더크리로 하면은 껍질이 두꺼워져 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미즈미네라는 품종인데
자옥입니다. 자옥인데 일반 자옥은 알이 한 20g, 18g에서 20g밖에 안 되는데 얘는 알만 30g입니다. 알이 30g이고 색깔 나는 거나 이런 거는 자옥하고 똑같은 품종인데 알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후지미노리 이거는 전에 우리가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재배를 안 합니다. 요 열가가 좀 있어가지고 재배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품종입니다. 자, BK 시대에서 재배하시는 분 계시죠? 있습니까? 색깔 잘 납니까? 잘 안 나죠? 예. 얘는 색깔을 잘 나고를 하려면은 지베린 처리를 지베린만 넣어서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가져 들어왔었어요. 가져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색깔도 색깔이고 열가도 나고 알이 적어서 별 재미가 없어서 한 3년 하다가 도태하고 말았었는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가공용 포도, 양조용 포도로 쓰는데 양조용 포도로 썼을 경우에는 색깔도 예쁘고 좋답니다. 그런데 생과로서는 좀 문제가 색깔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얘는 화수 정형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밑에 여기를 좀 끊어내야 되고 위에 그 끊어내고 요거 중간의 부분을 써야 돼요. 요 중간의 부분도 요 꼬투리 요거를 일본에서는 7개 하는데 우리는 한 10개 정도 해야지 한 6, 700g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렇게 꽃이 제가 위에는 제가 폈을 때 안 피는 부분을 끊어내고 위에 부분만 7개를 일본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10개 정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에 거를 안 따내면은 너무 위에 붙어가지고 일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위에도 좀 많이 훑어내야 되고 밑에 끊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고 지베리린 처리를 다 해놨을 땐 이렇게 됩니다. 밑에를 분명히 끊어내야지 위가 좀 벌어져서 예쁜 송이가 나옵니다. BK 시들에서는 지베레린을 100ppm으로 해서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꽃 다 피고 3일 내지 5일 정도 됐을 때 딱 한 번만 하시면은 색깔 어느 정도 나옵니다. 색깔 안 온다고 너무 알 키우려고 더클이나 이런 거 많이 넣으면은 색깔 못 냅니다. 얘는 그런 건 호르몬제를 넣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지베레린만 100ppm 해가지고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자, 후지노 가까이에 많이 심었죠. 영천에 많이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색깔을 내려 그러면은 한 5%나 10% 이렇게 색깔이 날동말동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천이나 김천의 그냥 일반 지역에는 거의 색깔이 안 나고 아주 한 300고지 이상 되는데 가서 양을 아주 적게 달아야 됩니다. 아주 적게 달아야 되고 이 후지노 가까야키의 가장 큰 문제가 화수를 잘 안 달고 나온다는 거. 연수가 가면 갈수록 더 안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이나 요런 사진은 요거 일본 겁니다. 일본에 이 사인을 이 품종을 만든 시무라 포도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를 이거 찍어가 온 거예요. 찍어가 온 건데 이렇게 자기들도 색깔을 못 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품종을 일본에 지금 야마나시나 나가노 같은 경우는 거의가 우리처럼 공판장에 내는 것이 아니고 체험농장이라 해가지고 전부 동경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체험하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품종은 껍질이 좀 두껍습니다.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소비자들이 가져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일찍 심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캐냈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요거는 지베린 처리는 2차에 호르몬제를 넣으면 안 됩니다. 1차에 호르몬제를 넣는데 풀메트를 넣되 5ppm을 넣지 말고 그보다 적게 넣어서 하시면은 이게 알을 크게 키우면은 키울수록 색깔이 안 납니다.
마스카노아루는 보통 알무게가 한 15g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보를 해보니까 한 20g 정도로 커요. 근데 색깔은 제대로 납니다. 얘는 뭐 그냥 놔두면은 색깔은 잘 옵니다. 새까맣게. 그리고 당도가 한 20브릭스 이상 되기 때문에 엄청 답니다. 엄청 달고 껍질이 얇아서 맛은 있는 포도입니다. 만약에 노지에 늦게 재배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품종을 하시면 됩니다. 아즈마 시즈쿠는 원래는 이것도 일본의 후쿠시마의 오리지널 품종이라고 후쿠시마만 했던 건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 난 후에 일본 전체로 풀어나는 품종이고 요거는 지금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와도 재배를 가능한 품종입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색깔이 지대로 납니다. 색깔이 지대로 나고 당도도 좀 높고 일본에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품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4배체 시드레스입니다. 4배체인데 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텐도마이신을 칠 필요가 없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시드레스이기 때문에 얘도 50ppm으로 가지고 만개 후 3일에서 10일경에 50ppm 한 번만 처리하면은 알은 어느 정도 다 큽니다. 그래서 재배하기 좀 편한 품종입니다. 오요레 이거는 제가가 들어와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품종인데 헤이미 엔샤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 얘는 풀메트나 더크리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수확기도 늦어지고 껍질이 두꺼워서 얘는 우리나라의 조생종 품종 중에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노지에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노지에 출하줄 될 때쯤 되면은 자욱이 나오기 때문에 알이 자욱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별 재미없고 하우스에 할 경우에는 1월 달에 가온하면은 5월 말에 나오고 2월 달에 가온하면은 6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키로당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에서 18,000원 정도 이 정도 키로당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선착색 후 당도입니다. 착색됐다고 따가가면 안 돼요. 당도 확인하고 16, 7브릭스 이상 땄을 경우 캄벨 맛도 나고 좀 맛이 상당히 괜찮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품종이고 얘는 이기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내년쯤 돼서 저는 이거를 많이 숨겨놨습니다. 이기작을 할 예정인데 이기작을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가지에서 달아먹고 4마디째를 전지를 하면은 4마디째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바로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따나 하면 9월 말 되면 이기작을 딸 수가 있어요. 올해도 제가 시험을 해봤는데 9월 말 되니까 충분히 따기 가능하고 오히려 첫 불참보다 두 불참회가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품종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품종은 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있고 얘는 얘보다 며칠은 일찍 되는데 알도 적고 송이도 적어서 제가 큰 거를 택해서 600g에서 800g 정도 요건 나옵니다. 많이 나가면은 한 900 몇 g까지도 나오는 게 좀 훨씬 나은데 일본에 가니까 같은 품종인데 빨간색으로 나왔어요. 빨간색으로 나왔는데 이걸 이제 물어보니까 풀메탈을 약간 넣어서 하면 빨간색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내년쯤 돼서 한번 이제 재배 시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가격도 상당히 높아요. 1,400엔이면은 이게 한 350g 내지 400g 밖에 안 되는데 1,400엔이면 우리말로 14,000원을 받는데 엄청나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얘는 일본 국립 농경기구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얘는 가립종이 많으면 크면은 무조건 25g 넘어갈 정도로
그리고 색깔이 아무리 더워도 색깔이 오는 포도입니다. 구로스 고르네가. 이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로라 블랙도 들어와 있고요. 오로라 블랙은 색깔이 잘 안 납니다. 요거는 조금만 더 송이를 크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색깔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요거 심은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색깔 내기가 참 힘듭니다. 자, 일본에서 가장 알이 큰 포도 36g짜리가 나왔어요. 36g짜리. 36g인데 색깔은 지대로 오는 포도. 보면은 화진도 없고 지혜 처리를 했을 경우 알이 한 36g 정도로 그리고 당도도 18브릭스에서 21브릭스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종도 나와 있습니다. 자, 초봉 잘 아시죠? 영천에 초봉 많이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맛없는 포도지요. 그 맛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거봉 계열 중에서는 제일 일찍 나오는 포도입니다. 거봉 계열 중에서는 제일 일찍 나오는데 왜 맛이 없냐면 이게 선착색입니다. 착색되고 15일 정도 있어야지 당도가 16브릭스 이상 나옵니다. 당도가 16브릭스 이상 나오면은 좋은 값을 받습니다. 작년에 김천에서 이거를 좀 심어가지고 출하를 했는데 송이당 5,000원에 그 산지유통센터에서 다 따가갔거든요. 그러니까 당도만 내면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품종입니다. 근데 영천분들이나 경산분들이 색깔만 내고 바로 갖다 팔아서 맛없는 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약 이런 포도를 하실 경우에 그러니까 선착색 포도가 어떤 게 있나 하면은 그 제가 아는 오유월이라든지 초봉이라든지 브렉피드라든지 이런 품종들은 선착색입니다. 착색이 되고 최소한도 2주 정도가 지나야지 정상적인 맛을 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있다가 당도를 체킹해서 출하를 하면은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품종입니다. 얘도 화수 정령을 요 밑에를 끊어내고 요 중간 부분을 써야 됩니다. 중간 부분을 쓰는데 한 10단 정도 위에 이렇게 길게 난 거 이거 한 2단 없애고 그대로 다 놔두고 밑에 좀 끊어내면 됩니다. 이게 화수가 꽃피기 전에 밑에를 끊어내면 위에가 벌어지게 돼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만약에 요게를 안 끊어내면은 옥수수 같이 됩니다. 모양이. 그러면 모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를 끊어서 위에가 벌어지도록 만들면은 예쁜 송이가 나옵니다. 이게 초봉 달리는 건데 한 개 한 개가 다 붙어 있을 정도로 달려도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1kg 넘어도 색깔이 잘 옵니다. 얘는. 그러니까 만약에 거봉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를 하면은 7월 깡마우리 같은 경우는 7월 15일쯤 나오고 그 일반 노지 같으면은 7월 20일쯤에서 25일경에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얼 마스카트. 이게 그 사이마스카트 다음에 그 일본에서는 좋은 품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보면은 그 탈립도 생기고 주얼 마스카트 팔 때는 사인보다 일주일 빠르다 그랬는데 거짓말 했거든요. 그 일본 책자에 보면은 10일 늦다고 되어 있으면 늦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파는 분들은 10일 빠르다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속은 거죠. 저한테 강의 들은 사람들은 이거 안 심었습니다. 이게 일찍 나온다고 심었는데 도로 늦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송이를 만지면 똑똑 떨어져요. 그 탈립이 생겨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빈촌지방에 심었던 사람들이 다 캐냈습니다. 호엠이라고 일본의 그 시무라 포도원의 건데 얘는 익으면은 끝만 약간 빨갛습니다. 이게 호호엠이라는 일본 말이 우리말로 하면 미소인데 이 빨갛게 예쁘게 보인다고 미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그 포토 재배하는데 이거를 재배하는 분이 계셔서 가니까 한 1kg 정도 이래 되는데도 당도는 상당히
잘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괜찮다. 잘 익으면 이렇게 뽀글뽀글한 이런 색깔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카스틴은 뉴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청주 청록원에서 팔고 있는데 얘도 그 사인하고 숫기가 똑같고 당도나 이런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로인 품종인데 그래도 이걸 많이 심었어요. 일찍 된다 그래가지고. 왜냐? 색깔이 노라니까 일찍 팔아도 되는 줄로 아는데 당도가 없어서 못 팝니다. 당도가 올라야 팔기 때문에 별로 좋은 품종은 아닙니다. 자, 킨7. 만약에 빨간 포도를 하고 싶은 분은 많이 하지 말고 요거를 좀 하시면 돼요. 요거는 색깔이 잘 옵니다. 색깔이 잘 오고 알은 한 10g 정도 적은데 그 일본에서 식감이 1등인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이거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먹어본 사람은 무조건 사모 이것만 달라 그래요. 왜냐? 당도가 25브릭스, 26브릭스 나갑니다. 그리고 껍질이 엄청나게 얇고 과육이 아삭아삭하게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본 사람은 무조건 이 포도만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빨간 포도를 하고 싶은 분은 이 포도를 하면은 뭐 잘못했다 소리는 안 들을 겁니다. 미화이는 홍엔이나 미화이나 거의 같은 품종인데 이런 품종들은 그 익는 시기가 조금만 늦으면은 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갈색으로. 특히 홍해는 좀 더 한 것 같고 미아이 같은 경우도 축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시무라 포도원에서 개발했는 품종들이 축과정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빼내다 보면은 나중에 하면 송이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문제가 있는데 얘도 색깔 내기는 힘듭니다. 송이를 적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지금 우리처럼 많이 달아가지고 색깔 내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서 못 냅니다. 자, 선돌체. 얘도 김천지방에는 좀 하고 있는데 얘는 색깔은 좀 잘 옵니다. 색깔은 잘 오는데 열과하고 탄저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 하시는 분은 좀 작은 양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좀 힘든 품종입니다. 자, 루비로방도 역시 힘든 품종이고요. 스칼렛은 몇 년 전만 해도 색깔이 참 잘 났는데 얘가 요새는 더우니까 아주 색깔이 안 납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의 명목이 안 팔린다 그러대요. 퀸니나. 만약 빨간 포도를 하시고 싶은 분은 퀸니나를 하시면 됩니다. 퀸니나를 하는데 퀸니나도 300평당 1200kg 조금 적게 달고 얘는 지베린 처리하는 방법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1차에 한 번만 하는데 3 내지 5일에 하든지 안 그러면은 한 10일 정도 됐을 때 한 번만 하는데 지베레닌 25ppm에다가 풀메터를 2병 10ppm으로 해서 했을 경우 색깔도 잘 나고 식감도 좋고 좋은 품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품종들은 다 이렇게 지베레닌 처리하는 방법을 완전히 알아야지 좋은 색깔도 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평홍은 거의 재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얘도 풋사과 향이 나는 포도로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벌써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얘도 열과가 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본에 지금 올해 오야라 포도 연구소에서 팔고 있는 건데 색깔이 기가 막히게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요 뭐라고 해놨나 하면은 요 일본 카탈로그인데 여기 보면은 자가 정식 금지 요래 나왔습니다. 내가 가져와 가지고 또 접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라요. 그런 품종인데 뭐 당도가 20브릭스 이상 되고 숙기는 좀 늦어도 색깔이 아주 잘 오니까 괜찮은 품종인 것 같은데 내년에 좀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품종들이 어떤 게냐 하면은 오이월에 아즈마시즈쿠, 킨7, 미화이, 초봉 이런 품종들은
지금 구할 수 있는 품종인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미즈미네하고 그로스그로네하고 36g짜리가 한 2년 후부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도 되시는 분들은 그런 좋은 품종들이 나오거든 하시고, 자, 새로운 품종을 하실 분들은 좀 이제는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여러 사람이 많이 하는 걸 하시면 돈이 안 돼요. 내 품종을 만들어서 내가 맛있는 포도를 생산해서 판매할 생각을 하고 품종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걸 하면은 결국은 또 양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처럼 한 집에 가면은 보통 10가지 정도 품종을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하고 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한 50몇 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품종을 해서 기호에 맞는 사람한테 그 품종을 파는 거죠. 우리나라도 인터넷 판매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사인처럼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품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들이 사인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자기 탓입니다. 왜냐? 다른 집보다 많이 알이 커야 되고 다른 집보다 많이 달아야 되고 또 다른 집보다 일찍 내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맛있는 포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일찍 나오는 포도를 하시든지 사인을 하시려면 아주 굵은 포도를 해서 그냥 산지 유통센터한테 그냥 팔든지 그런 어떤 방법들을 스스로 연구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품종으로 재배 방법으로 재배하는 것이 앞으로 돈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판매하는 거는 작년에까지만 해도 2kg에 38,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18브릭스 안 되면은 절대 그 포장을 안 합니다. 18브릭스 미만 되는 건 그냥 일반 출하하고 18브릭스 이상 되는 것만 출하를 하고 2kg짜리 선물용은 52,800원을 받습니다. 올해도 지금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좋은 것을 맛본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농사를 내가 짓는 게 더 맞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농사를 지으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번에는 신품종에 대한 것만 했는데 다음엔 재배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예.